어떤 식으로 우리 부서 워크숍이 진행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행사를 위해서 앞에 보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것들은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워크숍은 첫 번째 간소한 워크숍이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1박 2일로 하지만 당일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가리오는 오늘 이 시간도 좀 마음이 좀 불안한데 협회를 다 비우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그냥 대단한데, 한 번은 그 지하 회의실에서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행사장은 저희가 간소화하면서 또 무료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돈도 경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아무리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거나 유익하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발표하실 때 유익한 내용과 재미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별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 바쁘신 분들이라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옆에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가 캠코더를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캠코더를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나중에 사용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데 이상은 이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 가지 방향과 목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14명의, 13명의 직원이 발표를 하다 보면 중원부원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장, 두 번째는 팀장, 세 번째는 팀원, 이렇게 해서 각자의 그 역할을, 영역을 업무 분장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은 종축계량협회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는 협회의 경영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 팀장님 세 분들은 각 팀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그 사업,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발표가 있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님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실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실무 업무를 하다가 느꼈던 점이라든가 또 개선하고 싶은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에서 바라본 협회 경영이라는 소제목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최근에 한우 농가들 교육을 가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육종 교육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농가분들이 소를 기르거나 돼지를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지만 이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또 기록하라 이렇게 농가들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죽어라고 안 해요. 죽어라고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협회 직원들도 얼마나 그럼 또 기록을 잘하느냐,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협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또 되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축계량협회는 좀 더 그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는 직원들로 육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크게로 치면 세 분까지 되겠네요. 한 세 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신 분은 김창옥 교수입니다. 예.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의 조회수는 100만 이상으로 조회가 되고요. 그 말 잘한다는 그 사람이 개그맨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김준환. 김준환. 야구 선수하고 친한 김재동. 김재동. 단어가 없게 생각했네. 그 말 잘한다는 김재동 그 강의보다 이 사람이 5배에서 6배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잠깐 볼까요? 이분의 이력은 공고 출신입니다. 삼수를 했지만 계속 대학교를 떨어졌죠. 그 유명한 또 해병대도 갔습니다. 해병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악 공부를 또 했대요. 맨 앞에 공고 이야기가 이제 이분의 유튜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공고 시절에는 가방 속에 드라이버, 벤치 뭐 이런 것들로 학교 생활을 보냈다 그래요. 뭐 패싸움하고 뭐 등등등 그런 좀 우울한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악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성악을 공부하고 또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잘 졸업해서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시립 합창단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뭐 그렇게 뛰어난 그런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쪽으로 스피치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명강사가 됐습니다. 한 1분, 제가 잘랐습니다. 이거 원래 굉장히 긴 프로그램인데 1분 20초 정도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으시죠.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소리 좀 치고. 더 키워보겠습니다. 청소년 특집 프로입니다. 청소년 특집 프로. 네, 사실 솔직하게 고백했었는데 저 청소년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에 그 청소년 강의 가다가 상처를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한 500명이었거든요. 중학교 남자들 완전 나쁜 새끼들. 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500명인데 300명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제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유머 하나 했더니 2학년에 가서 그러라고 웃겨라고 잘 들으시는구만. 그때는 또 옆에 있던 3학년애가 나이 먹고 고생한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 트라우마가 있는데 오늘 앞서 보니까 청소년이 앉아있는 것 같네요. 청소년 맞죠? 네, 이상입니다. 이 프로는 제가 좀 추천해주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세상을 바꾸는 15분 해서 세바시 합니다. 세바시 15분인데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세바시라는 글씨를 치시면 여러 프로가 나와요. 이분은 좀 재미나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고 감동적인 진짜 그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프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바시라고 해서 동영상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Are You OK라는 이 제목의 이 프로를 보여드린 거는 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불렀습니다.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몸을 좀 다시 잡고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제가 다니는 충용교회에는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 계속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성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제가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면 한 4시 한 40분 뭐 이렇게 해서 기도 드리고 다시 오고 그러는데, 정말 월요일날 그 주일날 그랬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월요일날 가야 되나 말, 이 주일날이죠. 주일날 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는데, 월요일날 새벽이 됐는데 눈이 팍 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깼는데 4시 정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음악 프로가 들리더라고요. 음악 프로가 들리는데 어느 사연을, 청취자 사연을 이제 읽어주는데 그 사연인 즉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택시 운전을 하는 청취자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지금 승객을 한 명도 못 태웠어요. 뭐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교회를 가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면서 아까 인사드린 거는 지금 저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앞에 계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동료이자 상사이자 이렇게 되시지만 하여튼 저에게는 감사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네, 초신입니다. 1995년 8월 1일 아침 8시입니다. 서초역에서 한 젊은 청년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씩씩하게 자기 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입안에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네. 그래, 오늘 출근하는 첫날 앞으로 이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겠다. 이 마음 변치 말자. 네. 그 친구가 그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고향 선배님이 당부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초심을 잃지 마시오. 네. 그로 지금 20년이 됐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직장 생활도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남은 직장 생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꿈 중에는 제가 포기한 것도 있고 지금 뭐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뭐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던 때가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에 어플라이를 하면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50대를 이제 내일모레 두고 있어서 뭐 그런 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볼지. 하지만 그 꿈을 지금 현재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꿈 중에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제가 가졌던 그 꿈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의 더 큰 꿈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럼 제 꿈은 뭐냐?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한 그 어떤 학문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든, 혹은 종축계열협회 직원으로서 농가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든,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은 캠퍼스의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 몇몇 아이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험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전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만 꿈을 달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저 꼭대기 보면
미션, 비전, 전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가장 상위의 그 개념이 맨 위에는 이런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션. 미션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 종축계량협회로 보면 그 우리 정관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미션입니다. 협회 설립 목적은 뭐죠? 우리 양축가 회원농가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 소나 돼지들의 능력을 개량해서 그 가축, 개량된 능력의 가축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미션인 겁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미션을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미래 목표로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협회의 미션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축산 선진화의 리더, 세계 최고의 가축개량 전문기관, 이것이 협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양축가들을 위해서 우수한 가축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가축개량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에는 전략 목표, 전략 과제, 현안 과제의 하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카테고리에 전략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전략 목표 각각에 대해서 전략 과제를 세우는, 그래서 전략 목표 3개, 각각의 전략 목표에 대한 3개에서 전략 과제가 현재 9개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 협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전략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자신 없으신가 그래? 자신 있으시죠? 네. 저쪽만 얘기를 안 하네. 자, 네. 근데 이런 전략과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거창하게 전략 세우고 미션 세워서 목표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를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기획관리부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띵크입니다. 생각을 하는. 제가 이제 부장된 지 한 달 조금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장이 되고 나서 한 3, 4주간은 새벽에 그렇게 잠이 깨더라고요. 그것도 불규칙하게. 새벽 1시 반에 깨기도 하고 2시에 깨기도 하고 3시에 깨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근심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불 속에서 뭔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어떤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생각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망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을 해야 됩니다. 종축계량협회 이종희 회장님이 한 4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기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솔직히 제가 양심 고백을 하면 회장님 왜 그러시지? 나는 육종 전문가고 난 육종학 박사인데 왜 육종을 자꾸 얘기를 안 해주시고 기획을 하라 그러지?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김 팀장, 세상에는 더 할 일이 많아.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지나고 나니까 제가 육종만 들여다 파고 육종만 맨날 생각했으면 아마
커다란 성장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4년 동안 열심히 기획이라는 것에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획 되는데 이 기자는 사람인 자와 멈출 지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멈추어 서서 이런 뜻이 되는데 그 책에 의하면 멈추어 서면은 뭐를 할까요? 하니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된답니다. 획자는 그림 화자의 칼도자 그림을 칼로 오려낸다. 그러니까 그림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신재영 지금 지부장님이 옛날 그 기획 전문 강사님을 김영민 씨인가요? 네, 김영민 씨를 부르셔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축계량협회가 정말 발전을 하고 뭔가 변화를 하고 하려면 이런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죠.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수학 분석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분석이라는 것은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의 이니셜 두 문자를 딴 것입니다.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기업의 내부, 외부의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죠. 즉,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을 각각 분석하여 강점이나 기회 요인은 강조하고 반대로 약점이나 위험 요인은 보완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이 수학 분석을 종축계량협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축계량협회는 강점이 협회는 점점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기술력이 축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은 농림부의 의존성이 높고 농가들의 지지도는 아직 완벽하게 견고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농가, 지역축기업, 지자체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위험 요인은 관련 계량 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은 크고 작건 간에 항상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역학이다. 역사학자 톨비가 말했는데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축계량협회도 수많은 도전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도전을 슬기롭게 준비해서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획관리부는 이런 부분들에서 치밀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위험 요인, 도전 요인을 분석해서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응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회 수입원 분석 부분인데요. 축종별 수입을 보시면 한우가 64%, 유가 26%, 종돈이 10%, 지역별 수입을 보면 영남이 30%, 경기 강원이 29%, 호남이 23%, 충청이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어디가 잘하고 절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도전의 어떤 시기가 올 텐데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그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먹거리가 어떤 루트, 어떤 경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과연 종축계량협회는 어떤 먹거리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축계량협회 직원분들은 정말 프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기 사진에도 보면 이분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고 사진을 찍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도 현장에 가서 소한테 바치기도 하고 또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물리적인 그 내용의 프로 정신보다 더 의미 있는 프로 정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안사람하고 백화점을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백화점 매장에 보면 아주 이쁜 점원들이 이렇게 5곳이 아주 복장이 좋은 복장을 하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때로는 아주 진짜 불량 그 손님들을 맞아가지고 좀 심하게 혼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백화점은 정말 특이한 게 어떤 옷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걸 가서 반납을 환불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옷 다 입어보고 그걸 환불해달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 점원분들은 아주 상냥하게 아유 마음에 안 드셨군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가 부족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이제 저의 고백이지만 제가 그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굉장히 자만심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육종학 박사인데 그래도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분들한테 완전히 그날 무릎 꿇고 앞으로는 정말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팀워크입니다. 팀이 협동하여 행하는 동작 또는 그들의 상호 연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보니까 넘어가고요. 앞으로 기획관리부는 조이풀 오피스, 즐거운 사무실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부뿐만 아니라 한우계란부, 유계란부, 지부 모든 직원들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회사, 사무실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녹색내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색깔이 조금 흠이 좀 번져서 그러는데 거기 사연이 이렇게 됩니다. 고도원님 축하합니다. 이런 교과서적인 녹색내 사진은 처음입니다. 아닙니다. 10년 전 12세 소녀의 뇌에서 이런 사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나 봐요. 이 고도원 씨라는 분을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그 고도원 62세 2013년 8월 14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별표 65세 2014년 2월 20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데가 좋을 것 같습니까? 녹색이요. 녹색이죠. 우리 동축계량협회 직원분들이 즐거운 직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녹색내를 가지고 직장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 부장으로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책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나의 가치관, 직업관, 직원의식조사 제출자료 2014년 8월 30일 협회 생활에 대한 나의 철학, 나는 협회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길 희망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우리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예, 밑에 까만 글씨가 내가 원하는 이런 협회도, 내가 원하는 우리 협회도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더라도 강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협회가 하는 모든 노력이 우리 양축가 회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세계 최고의 가축개량 기관, 최고의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외부의 칭송을 받는 작지만 아름다운 회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정일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